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자신문 엔터테인먼트 대표 소송렬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화면을 통해 보고 계신 곳은 전자신문 가상 스튜디오입니다. 앞으로 가상 스튜디오에서 주목할 만한 정보나 또 다양한 분야에서 화제가 되는 인물들을 만나볼 예정입니다. 오늘은 문화, 예술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신 천상욱 기자 혹은 유튜버를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먼저 제가 천상욱 기자 또 천상욱 유튜버라고 네네. 했는데 어느 쪽이 좋으십니까? 기자가 훨씬 더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네, 천상욱 기자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전자신문 엔터테인먼트 문화예술 담당 천상욱 기자입니다. 네. 난 왜 저항하지 못했나? 상처받지 마라. 취향일 뿐이다. 심리학책 2권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책도 쓰셨어요? 예, 2권. 네. 예, 나는 저항할 뿐이다. 난 왜 저항하지 나는 왜 저항하지 못했나? 못했나? 상처받지 마라. 취향일 뿐이다. 상처받지 마라. 취향일 뿐이다. 네, 네, 관련 책도 쓰셨고 또 지금 문화 전문 기자로 활발히 활동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맞죠? 예. 전문성이 없어서 전문 기자는 아니고요. 그냥 네. 문화 담당 기자입니다. 그래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문 기자로 네, 담당. 알고 네. 있습니다. 전문 기자로 알고 있어서 오늘 초대를 한 건데요. 네, 알겠습니다. 예. 제가 모시기 전에 좀 이렇게 알아봤는데요. 이력이 좀 독특했어요. 기자로 사회생활을 시작하신 게 아니고 건설 회사에 다니다가 문화 전문 기자의 일을 시작하셨다 이렇게 네네네.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건설회사를 15년 다녔었는데요. 연구소, 기획실, 현장 등에서 근무를 했었고요. 이력이 특이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냥 업종을 바꿨을 뿐이지 그냥 일반적으로 뭐 평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사실은 어떤 일을 하다가 업종을 변경해서 네, 다른 일을 하는 경우들도 많지만 저는 이제 기자 생활을 오래 했으니까요. 네. 기자 생활 하는 지금 이제 현업 기자들을 보면 대부분 처음부터 기자로 시작해서 이제 신문사든 방송국이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다른 분야, 그것도 또 이공계 쪽 네, 분야에서 한 15년간 일을 하시다가 어떻게 보면 이공계가 아닌 문화 네. 쪽은 사실은 또 뭐 문과 계열 쪽 문과 계열 이렇게 볼 쪽이 수가 가깝다고 있잖아요. 볼수 있죠. 예. 네. 기자로 전업을 하셨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취재하고 있는 분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뭐 정말 문화 관련된 다양한 것들을 다 취재하는 걸로 알고 네네. 있는데 어떤 분야 취재를 하고 제가 계세요? 영화를 비롯해서 공연에 대한 그 취재를 하고 리뷰 기사를 씁니다. 네. 영화, 클래식, 오페라, 뮤지컬, 연극, 무용, 발레, 국악, 콘서트, 드라마 리뷰를 쓰는데요.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한 610편 정도의 리뷰 기사를 썼습니다. 그래요? 네. 자, 국악 그리고 뭐 콘서트, 클래식 네. 이런 분야. 그러니까 영화 쪽 관련 전문 기자 혹은 뭐 공연 전문 기자 아니면 뭐 콘서트 음악 쪽에 관련 대중음악 관련 전문 기자 이런 분야의 기자들은 많은데 천상욱 기자는 문화 전반에 대해서 거의 다 리뷰를 쓰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많은 리뷰로 기록될 것 같은데 일반적인 기자들에 비해서 그 리뷰량이 많은 거죠. 네, 리뷰 양으로 치면 네,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대단하십니다. 610편이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문화 기자로 쭉 활동을 하고 계시다가 최근에는 유튜버, 그러니까 방송 쪽으로 또 활동폭을 넓히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유튜브가 요즘 뭐 대세로 또 자리를 잡고 있는데 뭐 방송 콘텐츠가 대세를 잡고 있는 거죠.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게 된 계기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유튜버라고 말씀드리기에는 굉장히 민망한 감이 있는데요. 유튜브에 콘텐츠를 업로드를 네, 하는 사람은 하는 유튜버입니다. 사람이긴 합니다만. 네네. 네네. 그러니까 저는 선행학습을 굉장히 싫어해서 네. 영화를 볼 때도 예고편을 미리 보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보도자료를 보내주는 것도 잘 안 보고 있는 그대로를 좀 보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글로 볼 수 있는 리뷰도 있지만 그냥 말로 들을 수 있는 리뷰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쓰는 리뷰 기사를 이게 더빙해서 읽어드리는 그런 유튜브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텍스트를 네네. 읽는 거를 상당히 귀찮아들 네네. 하고 또 텍스트 활자에도 익숙하지 않은 독자들. 그러나 영화든 뭐 공연이든
관심은 있고 그렇죠. 그래서 누군가가 좀 읽어줬으면 좋겠다. 네, 네. 거기에서 착안을 해서 유튜브 네. 방송을 시작하시게 됐다라는 네,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자, 영상 업로드 주기. 뭐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뭐 어떤 유튜버들은 일주일에 한 편, 아니면 뭐 한 달에 한두 편밖에는 안 하는 경우들도 있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뭐 일주일에 두세 편, 세네 편을 업로드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사실 업로드하는 게 쉽지도 않을 거고요. 예. 업로드 주기가 궁금하고요. 콘텐츠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어떤 메시지는 또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뭐 못 올리는 날도 있긴 한데요. 전 평균적으로 하루에 한 편은 올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저는 리뷰를 쓰는 부분들을 많은 사람들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에서 네. 문화예술 리뷰를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채널명도 공연 읽어주는 기자입니다. 네. 유튜브 그 채널명이 공연 읽어주는 기자. 네네. 그렇다면 뭐 데일리로 거의 네네. 이제 업로드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주에 뭐 4-5편만 올린다고 해도 월에 뭐 한 20편, 25편 정도는 업로드가 된다는 이야기네요. 네네. 상당히 쉽지 않으실 텐데 그 영상을 통해서 또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또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문화예술의 작품 속에서 네. 사건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도 있고 그 사람 사이에 마음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고 공감했으면 좋겠는데 대부분 글로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말로 공감할 수 있는 분들이 있어서 글로 공감하는 거에 그치지 않고 말로도 다 공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만들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또 천석 기자 모셔가지고 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지금 유튜브 방송을 또 하고 계신 유튜버로서 어떤 리뷰를 또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는지도 궁금해요, 사실. 그래서 오늘 리뷰 준비해 오셨다고요? 네네네. 예, 어떤 걸 준비해 오셨죠? 저는 김주한 감독의 영화 사자에 대해서 오늘 리뷰를 하려고 합니다. 네. 이게 영화가 종교적인 이야기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관점보다는 인간 내면의 심리, 가족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고요. 내면의 선과 악이 분리된 박서준이 통합할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리뷰도 이쪽에 초점을 둬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네. 지금 안성기 씨, 네네. 그리고 박서준 씨, 네. 박서준 배우, 네. 그리고 또, 한 명의 배우가, 네네. 남자 3인 배우, 네, 뭐, 주인공 네, 세 명 이렇게, 배우입니다. 되어 있는 영화. 저도, 한 달에, 뭐, 주에 한 편, 혹은 한 달에 세네 편의 영화를 많이 보려고 보시네요. 생각을 네. 하고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영화를 좀 많이 보는 편인데, 이 영화, 정말 제가 기대하고 있는 영화거든요. 저도 이제 궁금해서 어떻게 보셨는지 직접 오늘은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리뷰를 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나 원래 십자가만 보면 막 화가 났었거든요. 우리 아버지 돌아가실 때 신은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Sanc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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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minus Deus Sabaoth. 김주한 감독의 사자는 악에 맞서는 자, 그가 신의 사자다. 악의 편에 설 것인가, 악에 맞설 것인가 라는 카피를 통해 영화의 뉘앙스를 전달합니다. 엄마가 없는 용후와 용후 아빠는 서로에게 일정 부분 엄마의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 안신부는 오랫동안 혼자 살아온 용후에게 두 가지 의미에서 아빠의 역할을 하기 시작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용후의 내면의 분리와 통합 또한 종교적 관점에서 해석할 수도 있고 가족의 측면에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박서준 배우가 용후 역, 이승준 배우가 용후 아빠 역, 안성기 배우가 안신부 역입니다. 첫 번째 리뷰 포인트, 대상관계 이론, 도널드 위니콧의 참자기와 거짓자기, 멸절, 충분히 좋은 엄마, 엄마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엄마, 어린 용후와 용후의 아빠입니다. 생물학적인 엄마만 엄마가 아니라 엄마의 역할을 하는 모든 사람이 엄마라는 측면에서 볼 때 영화 사자에서 어린 용후와 용후의 아빠는 모두 일정 부분 엄마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모, 할머니가 엄마의 역할을 하게 될 수도 있고 남자인 아빠가 엄마의 역할을 하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소금으로 간을 맞추는 것이 서투른 어린 용우는 아빠를 위해 계란말이를 만들고 일반적으로 엄마가 가족에게 대하는 것처럼 음식을 먹으라고 하면서 잔소리를 하기도 하고 애답지 않게 걱정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어린 용우는 엄마가 가족을 기다리듯 아빠를 기다리기도 합니다. 용우 아빠는 용우를 혼자 키우면서 남자이지만 엄마가 자식에게 하는 엄마의 역할을 합니다. 용우의 엄마는 용우를 출산하다가 세상을 먼저 떠난 것으로 보이는데 엄마가 없는 가정에서 어린 용우와 용우의 아빠는 각각 서로에게 일정 부분 엄마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엄마가 없는 결핍을 서로에게 채워주기 위해 아빠와 아들은 노력했던 것입니다. 대상관계 이론 심리학자 도널드 위니콧의 참자기, 거짓자기, 멸절 및 충분히 좋은 엄마의 개념을 적용하면 어린 용우가 얼마나 무서웠을지, 얼마나 힘들었을지 느낄 수 있습니다. 엄마의 뱃속에서 안전하게 보호받다가 태어난 아이에게 자아라는 개념은 아직 없습니다. 태어나기 전에 엄마와 자기는 하나의 존재였다고 느끼며 태어난 후에도 엄마로부터 극도의 보살핌을 받기 때문에 자기와 엄마가 분리된 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아이는 자기를 인식하기 전에 상대인 엄마를 먼저 인식합니다. 자아 이전에 대상을 먼저 인식하는 것입니다. 절대적 의존성이 필요한 시기에 엄마의 보호를 받으며 안전감을 느끼던 아이는 보살핌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순간 스스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공포, 자기 존재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 같은 극한의 공포인 멸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멸절을 느끼게 되는 이유는 아직 독립된 자기가 되기 이전에 정서적, 육체적으로 한 몸이라고 생각했던 엄마와의 육체적인 분리를 인지하게 된 상태에서 자신이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아직 자아가 없는 상태에서 계속 보호받고 있지 않다고 느껴지는 분리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게 여겨지는 공포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충분히 좋은 엄마는 아이를 멸절로부터 보호합니다. 영화 사자에서 어린 용우는 태어나면서부터 엄마를 잃었던 것인데 태어나면서부터 멸절을 겪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린 용우가 처음에 멸절에 너무 힘들어하지 않았던 이유는 아빠가 엄마의 역할을 하면서 멸절이 되지 않게 용우를 보호했기 때문입니다. 위니콧에 의하면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해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할 경우 참 자기를 지키기 위해 거짓 자기를 만듭니다. 여기서 참과 거짓은 도덕적인 질서의 옳고 그름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본 기질을 충분히 따르느냐를 뜻하는 것입니다. 태어난 기질대로 살고 있는 것인가, 태어날 기질대로 살지 못하는 것인가, 그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영화 사자에서 용우가 엇나가기 시작한 것은 기도가 아빠를 살려줄 것이라는 믿음이 깨졌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신을 제대로 보호해주던 아빠 또한 세상에서 사라지게 됨으로써 더 이상 보호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타고난 기질에 충실한 참 자기로 살아갈 수 없는 환경이 됐기에 사자에서 용우는 이전과는 철저하게 다른 사람이 되려고 했고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용우가 파이터가 된 것은 거짓자기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거짓자기는 도덕적으로 잘못됐다는 것을 뜻하는 게 아니라 기질대로 살고 있지 못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두 번째 리뷰 포인트, 엄마에 이어 아빠의 부재까지 경험하며 오랜 시간을 살아온 용우에게 안신부는 두 가지 의미에서 아버지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화 사자에서 용우는 엄마에 이어 아빠까지 없는 세상에서 오랜 시간을 혼자 살아야 했습니다. 용우 앞에 나타난 안신부는 용우를 인정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를 부여합니다. 안신부는 아버지 없이 살아온 용우에게 기댈 수 있는 아버지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종교적인 측면에서 보면 신의 사자로 신을 대변하는 아버지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엄마의 부재에 의한 아빠의 부재로 마음이 분리된 용우는 내면의 악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참 자기로 살아가기 힘든 삶을 견딜 수 있는 나름대로 최선의 선택을 했었을 것입니다. 안신부가 용우에게 아버지 역할을 함으로써 분리됐던 용우는 점점 통합된다고 볼 수 있는데 용우의 통합은 종교적인 측면에서 해석할 수도 있고 아버지를 비롯한
가족이라는 측면에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리뷰 포인트, 복수해야겠다는 생각, 저주받았다는 두려움, 통합되지 못하고 분리된 영혼이 가졌던 내면의 악. 용우는 복수해야 되겠다는 생각과 저주받았다는 두려움의 양가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가 감정은 두 가지 상호 대립되거나 모순되는 감정이 공존하는 상태를 뜻합니다. 용우는 아빠가 세상을 떠난 이후 삶의 지지대 내면의 버팀목을 잃게 됩니다. 견딜 수 없는 상황을 견디기 위해 내면은 분리되는데 분리된 선과 악이 통합될 수 있게 만든 대상은 용우에게 또 다른 아버지의 역할을 하는 안신부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화 사자는 착하고 힘없는 사람에게 닥치는 시련을 담고 있는 작품입니다. 감독은 소외된 사람, 억울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집니다. 답답함과 막막하면 기도의 힘으로 해소될 수도 있고 믿었던 만큼 더 큰 실망을 하기 때문에 답답함과 막막함은 분노로 격발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기도가 아빠를 살려주지 못했다는 사실을 감당할 수 없었던 용우는 믿을 수 없는 세상, 믿을 수 없게 된 세상에서 살아야 합니다. 왜 아빠가 죽었는지 납득하지 못하고 자란 용우에게는 내면의 분노가 표출될 대상이 필요한데 그 대상이 종교였을 수도 있습니다. 용우의 종교에 대한 분노는 종교 자체에 대한 분노라고 볼 수도 있지만 분노를 표출할 대상이 종교였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강력하게 믿었던 것에 대한 배신과 그 배신에 대한 복수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해야 버티며 살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상대를 이기는 게 아니라 응징해야 한다고 하는 신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자에서 용우에게는 믿었던 만큼 마음의 상처가 컸을 것입니다. 아직까지 용서가 되지 않는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20년 동안 그 이전의 시간까지 합치면 20년이 넘는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복수해야 되는 생각과 저주받았다는 두려움에 하루에도 몇 번씩을 오가며 매일 지옥 속에서 살았을 용우를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용우가 악몽을 매일 꾸는 것 또한 내면이 분리되고 분열돼서 통합되지 못하기 때문에 겪는 고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리뷰 포인트, 종교적인 매개체, 인간 내면이 분리되고 분열된 부분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을까? 영화 사자에서 십자가는 종교적인 매개체이지만 인간 내면의 심리라는 측면에서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안신부의 구마 가방, 묵주 반지, 은재 숫케이스와 성수병, 지신의 까마귀 반지와 뱀 송곳니는 분명히 종교적인 매개체이지만 심리학적인 측면에서 이해와 해석 또한 가능합니다. 각각은 인간 내면에 분리되지 않은 분열된 부분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도한 배우가 지신역입니다. 용후에게 십자가는 자신이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각성하게 만드는 매개체입니다. 십자가를 보면 예전에는 분노를 느꼈는데 어느 순간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고 용우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다고 용우는 안신부에게 고백합니다. 내면이 분리되어 있을 때 분노를 느꼈다면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게 된 이유는 통합의 과정이 시작됐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 안에 분리되어 있던 선과 악이 통합되는 과정은 중요합니다. 용우는 분리되어 있을 것이니 불안했을 것이고 불안한 채로 견디려고 하니까 힘들 것이고 그런 마음을 극복하기 위해 오히려 강하게 분노를 키우고 표출했던 것입니다. 이럴 때 선택은 크게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을 더욱 불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불안하게 되면 어쩔 수 없었다는 핑계를 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선택을 무의식이 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런 선택조차 정말 견디기 힘든 상황에서 나 스스로 납득시키기 위한 피나는 노력이었을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이런 선택을 의식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했더라도 비난하고 훈계하기보다는 얼마나 힘들었을지, 얼마나 무서워했을지 이해하고 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혼내지 말고 감싸주세요 라고 말한 안신부의 말은 용후를 향한 말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용우는 두 번째 방법을 선택하는데 저항입니다. 긍정적으로 저항하는 방법을 선택한 것이 파이터의 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정작 용우에게 필요한 것은 챔피언 벨트보다는 따뜻한 온기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용우는 아버지를 한 번만 안아볼 수 있다면 소원이 없을 것 같다고 말합니다. 삶의 지지대, 내면의 버팀목이 없을 때 내 안의 분노와 억울함을 견뎠을 용우를 생각하면 가슴이 짠해집니다. 용우에게 아빠의 역할은 믿음과 해명, 설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을 알려줬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최대한 용우에게 해명하고 설명해 주려고 했습니다. 믿음이 운의 영역이라면 해명은 좌뇌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맥락에서 보면 아빠의 역할의 통합이 중요한 키워드였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안신부가 용우에게 하는 말을 잘 들어보면 그 말 속에서도 믿음과 해명이 있습니다. 용우가 안신부에게 아버지를 느꼈을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용우의 아빠와 안신부가 용우에게 세상을 제시하는 방법은 같았던 것입니다. 구마를 도와준 용우에게 안신부는 고마워라고 말합니다. 고마워라는 말은 용우가 아빠한테 듣고 싶었던 이야기라는 점을 고려하면 안신부가 아버지처럼 느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일 수 있습니다. 사자에서 안신부는 긴장 이완, 완급 조절, 웃음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가장 진지할 것 같은 사람이 유일하게 웃음을 전달합니다. 안신부 또한 진지하기만 했으면 관객들은 감동을 받으면서도 피로해졌을 수 있습니다. 지루해질만 하면 웃음을 주는 캐릭터를 별도로 만들지 않고 안신부에게 그런 역할을 맡겼다는 것은 감독의 똑똑한 선택이라고 여겨집니다. 지금까지 사자 리뷰였습니다. 네, 리뷰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네. 제작을 하는 거군요. 네네. 상당히 좀 궁금했었거든요. 목소리만 나오고 또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궁금했었는데, 이렇게 해서 데일리로 업로드를 거의 하시는 거고요. 네.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오늘 저희 가상 스튜디오에서 방송 진행해 보신 소감 한마디 듣고 싶은데요. 재미있고 유익한 경험이었고요. 네. 가상 스튜디오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고 느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 스튜디오보다도 훨씬 네네. 더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많고 예, 또 보여드릴 게 많아서 네. 저희도 좀 최선을 다해서 다양한 컨텐츠를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네. 예. 오늘 문화예술 담당 천상욱 기자 모시고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앞으로 전자신문 엔터테인먼트는 가상 스튜디오에서 더욱 다양한 콘텐츠로 시청자 여러분들을 찾아뵐 예정입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